자, 이번엔 부등식에 대해서 배우자. 먼저 부등식의 기본 성질.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도 부등호가 유지되는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가 이렇게 반대로 바뀔 것이다 라는 거. 요거 중요하지. 자, 넘어가 보자. 212번. 주어진 x값의 범위를 이용해서 다음 시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해서 3번 해볼게. 자, 3번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마이너스 1을 곱해야겠지. 그러면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뀔 텐데 이때 부등호 방이 어떻게 되겠어?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야겠지. 그러면 좀 더 예쁘게 쓸 때는 다시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써주면 조금 더 예뻐지겠지. 그 다음에 이제 2를 더해줘야겠지. 2를 더하면 더하기 2를 할 때는 부등호 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214번. 이번에는 부등식이 두 개가 주어져 있고 이 두 개의 합, 차, 곱 나누기의 범위를 구하라 하고 있어. 자, 그러면 먼저 1번 x 더하기 y의 최저치수 구할 텐데 x 더하기 y가 제일 작을 때는 x도 제일 작고 y도 제일 작을 때가 가장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3 더하기 1보단 크거나 같고 또 y가 x도 제일 크고 y도 제일 클 때 그때 합의 최대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5 더하기 7 이하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4 이상 12 이하가 되겠다. 이렇게. 자, 두 번째 x 빼기 y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x 빼기 y가 제일 작으려면 x는 제일 작고 y는 제일 커야 그때가 제일 작은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3 빼기 7이 제일 작은 값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x가 제일 크고 y가 제일 작아야 가장 큰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5 빼기 1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4 이상 4 이하가 답이 되겠다. 자, 3번 x랑 y 곱할 텐데 곱하기는 예측이 안 돼. 그래서 x의 제일 작은 값과 제일 큰 값, y의 제일 작은 값과 제일 큰 값을 다 곱해보는 거야. 그러면 3 곱하기 1, 3 곱하기 7, 5 곱하기 1, 5 곱하기 7 이 네 개를 다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 제일 작은 거는 3이고 제일 큰 거는 35지. 그래서 x, y는 3 이상 35 이하다 이렇게 풀렸다는 거지. 나누기도 마찬가지 예측이 안 돼. 그래서 다 나눠보는 거야. y를 분모에 써야 되니까 1분의 3, 1분의 5, 그 다음에 7분의 3, 7분의 5 이렇게. 그 중에 제일 작은 건 7분의 3이지. 그래서 이 y분의 x는 7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개념 체크 216번.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다. 그리고 부등식은 사칙 연산했을 때 부등호 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음수로 나눌 때만, 음수를 곱하고 나눌 때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겠다. 자, 1차 부등식이 해. 1차 부등식 풀 때는 이렇게 A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서
이제 a로 나눠줘야겠지.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면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로 경우를 나눠줘야겠지.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나눴을 때 부동호가 그대로고 a가 음수일 때는 나눴을 때 부동호가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건 바로 a가 0일 때지. a가 0이면 이 식은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라고 다시 써야겠지. 나는 이게 불가능한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b가 0일 때와 b가 양수일 때와 b가 음수일 때로 경우를 나눠보자고. b가 양수일 경우엔 0 곱하기 x가 뭐 1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런 느낌인 거지. 이 경우에는 이걸 만족할 x값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자, 아래 경우엔 b가 음수하고 있으니까 0 곱하기 x가 빼기 1보다 크다, 뭐 빼기 2보다 크다 이런 거지. 얘는 x에 1 넣어봐. 그러면 0 곱하기 1은 0이니까 0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맞지? x에 2를 넣어봐. 0 곱하기 2는 0이니까 0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역시나 맞지? 얘는 x에 뭐를 대입해서 상성립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 응. 그리고 그럼 b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냐? b가 0일 때는 0 곱하기 x가 0보다 크다는 거지. 그럼 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여기다 붙여줘야겠다는 거지. 됐어? 응. 이렇게 등 올 때는 따로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자, 217번.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얘는 중학교 때 배웠던 문제야. 그래서 x가 있는 건 좌변으로, x가 없는 건 우변으로, 그 다음에 x 앞에 개수로 나눠주면 답이 되는 거지. 자, 넘어가 보자. 자, 218번. 다음 연립부등식을 풀어라고 했어.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연립방정식과 마찬가지로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일단 각각 해를 먼저 구해보자고. 위에 건 해를 구해보면 x가 3 이하다라고 되지. 아래 건 해를 구해보면 x가 빼기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놓고서 이 해를 우리가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수직선 위에 표현해보자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건 이 범위를 뜻하겠고,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이 범위를 뜻하겠지. 그럼 겹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됐어? 응. 그래서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한 해는 우리가 빼기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다 라고 해주면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것을 우리가 연립부등식의 풀이라고 할 거야. 개념 체크. 부등식을 풀 때는 a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계산해 줘야 되는 거고, a가 0일 경우에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확인해 보는 거다. 이번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1번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고 했어. 자, 절대값 x라는 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지. 그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가 a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가 요 안쪽이 되는 거지. 그래서 1번의 해는 이렇게 되는 거야. 빼기 a보단 크고 a보단 작다. 두 번째는 절대값 x가 a보다 큰 때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a보다 클 때인 거지. 바로 이 부분이지. 원점부터 거리가 a보다 크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x가 빼기 a보다 작고 a보다 크다가 되겠지. 자, 3번. 3번은 절대값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고 했지. 그러면 얘는 연립부등식이야.
요 부등식과 이 부등식의 합이야. 그러면 먼저 얘를 풀어보면 a,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이렇게 있을 때 절대가 x가 a보다 큰 거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가 x가 b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b랑 b 사이가 되겠지. 그러면 둘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그래서 a와 b 사이 그리고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a 사이가 답이다.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요 세 개는 공식처럼 외워놓으면 편하거든. 그래서 이건 좀 외우자라는 거야. 하지만 절대값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지.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0보다 클 경우에 그냥 플러스로 풀고 0보다 작을 경우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가 절대값은 항상 가장 중요한 거지. 자, 개념은 이렇게 하고 문제풀이 해보자. 220번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했어. 그러면 절대값 2x 빼기 3이 1보다 작으니까 2x 빼기 3을 동그라미로 하면 이 동그라미는 빼기라고 1 사이인 거지. 이제 이 식을 정리해 줘야겠지. 그래서 양배에 3을 더하니까 이렇게 되겠고 나누기 2 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1하고 2 사이가 되겠다. 221번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절대값은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x값은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는 1이고 그럼 수직선을 이렇게 두 군데로 쪼개보면 총 세 가지 영역이 생기겠지. 그래서 1번 영역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2번 영역은 빼기 1하고 1 사이일 때 3번 영역은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1, 2, 3으로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 자, 가까이 경우를 좀 더 다시 살펴보자고. 1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둘 다 마이너스가 이렇게 절대값이 붙어서 풀리겠지. 그래서 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이 답하고 아까 구한 요 범위랑 공통범위 잡아줘야겠지. 그래서 빼기 2 이상 빼기 1 미만이 답이 되겠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요건 플러스가 되고 여기면 마이너스가 붙겠지. 식을 정리해주면 2가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올 텐데 이걸 만족하는 이건 항상 만족하지 이 부등식은. 그러면 이 주어진 범위에 있는 모든 수는 다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2번에서 구한 답은 이렇게 되겠고 3번 x가 0보다 1보다 클 때는 둘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풀리겠고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이런 값이 나올 텐데 2하고 이거하고 공통범위 잡아주니까 1하고 2 사이가 되겠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구한 세 개의 범위를 다 합쳐줘야겠지.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합치니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2를 체크해보면 첫 번째 건 빼기 2부터 빼기 1까지고 그 다음엔 다시 빼기 1부터 1까지고 다시 1부터 2까지니까 다 합쳐주면 이것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풀 때는 그 결과값을 다 합쳐줘야 돼.
그럼 정답은 빼기 2 이상 2 이하가 답이다. 이렇게 해주면 정답인 거야. 자, 개념 체크 222번. 1번 정답은 빼기 a와 a 사이다. 2번은 x가 빼기 a보다 작고 플러스 a보다 크다. 3번은 빼기 b부터 빼기 a 사이 또는 a부터 b 사이다. 이렇게. 이번엔 2차식의 부호조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b보다 a가 클 때 그러한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어떤 2차식 x 빼기 a, x 빼기 b는 이 x의 범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부호가 생길 거라는 거야. 먼저 x가 a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x 빼기 a는 음수고 x 빼기 b도 음수니까 둘을 곱한 건 양수가 나올 거야. 또 a와 b 사이에서는 x 빼기 a는 양수고 x 빼기 b는 음수니까 둘을 곱한 건 음수가 나올 거야. x가 b보다 큰 범위에서는 둘 다 양수고 곱한 것도 양수가 되겠다라는 거지. 됐어? 그러면 여기서 x 빼기 a, x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만들어 놓고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부등식의 해라는 건 부등호를 만족하게 하는 x값의 범위지. 그럼 x 빼기 a, x 빼기 b가 양수가 나오는 건 여기랑 여기지. 즉 이것의 해는 x가 a보다 작고 x가 b보다 크다라고 되겠다는 거지. 또는 이거 또는. 됐어? 이번엔 x 빼기 a, x 빼기 b가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얘는 여기 있지. 그래서 a와 b 사이가 답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2차 부등식이라는 것에 해를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증명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러한 2차 부등식이 있으면 답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됐어? 그래서 요거 암기해야 돼. 이 공식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2차 부등식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부호조사로 증명할 수도 있는데 이 뒤에 가면 함수로 조사할 수도 있거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 어쨌든 간에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배우겠지만 지금 외워놓자고. 자, 이제 일단 부호조사 관련된 문제들 조금 더 풀어볼게. 223번. fx가 다음과 같을 때 x가 1, 2, 3, 4일 때 fx가 양의값을 가지는 경우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x의 지금 얘는 4를 넣어봐야 그때 3 곱하기 1이 되면서 양수가 나오겠지. 됐어? 2번. 다음은 fx의 값 또는 부호를 알아보기 위한 거래. 자,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x 빼기 1도 음수고 x 빼기 3도 음수니까 곱한 게 양수 되겠지. 그리고 1일 때는 0이 되겠고 1과 3, 4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3일 때는 플러스하고 0이니까 0이 되겠고 3보다 클 때는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1번을 만족하는 해를 구해라. 그러면 1하고 3이 되겠고 2번 만족하는 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음수인 거는 여기 있지. 그래서 1하고 3 사이다라고 쓸 수 있는데 이걸 안 보더라도 아까 외우라고 했지. 0보다 작을 때는 1하고 3 사이가 답이다라는 거. 3번도 외우라고 했지. 1보단 작고 3보단 커야 된다라는 거. 작거나 1보다 작거나 3보다 커야 된다는 거.
알겠어? 이렇게. 자, 이번엔 이 0보다 작다에 등호가 붙은 상태야. 그러면 결국에는 등호라는 건 0이 나올 텐데 바로 이거와 이거지. 즉 원래 0보다 작다의 해는 이거란 말이야. 거기에다가 요 두 개를 추가시켜 줘야겠지. 그래서 얘의 정답은 1하고 3 사이다가 답이 되는 거야. 정답을 쓰고 났더니 결국엔 이 식에 등호 붙인 것이 되겠고, 그러면 등호 붙으면 내가 해에다가 등호 붙여주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그럼 5번 같은 경우도 그냥 x가 1보다 작다 해서 등호 붙여주고, 또 3보다 크다 해서 등호 붙여주면 요거 등호일 때 정답이 되겠다. 자, 개념 체크 225번. 표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표보다 더 중요한 거 x 빼기 a, x 빼기 b가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는 a가 b보다 작다는 가정하에 a보단 작거나 b보다는 커야겠다라는 거지. 또 x 빼기 a, x 빼기 b가 음수면 이때는 a와 b 사이가 답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는 게 더 중요하다. 자, 넘어가 볼게. 자, 2차 분식의 해. 이 2차 분식의 판별식 0보다 클 때, 즉 서로 다른 두 식을 PQ를 갖는다면 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반드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과 만나는 점이 이렇게 PQ 두 개가 있을 거야. 그런 그래프 상태에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0보다 크다의 해는, 자, 지금 요것이 의미하는 게 y잖아. 그러면 얘를 풀라는 이야기는 y가 0보다 큰 부분을 구하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말이지. 자, 근데 y가 0보다 큰 부분이라는 건 바로 이 부분을 뜻하겠지. 이게 지금 y값이 0보다 크지. 됐어? 근데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게 핵심이거든. 그럼 이 초록색 부분에 해당하는 x값은 바로 뭐야? p보단 작고 q보단 큰 거지. 그래서 p보다 작고 q보다 크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되겠다. 즉 내가 이 식을 fx라고 하면 p보다 작은 어떤 값을 내가 d라고 하자. 이 값을 f에다 대입하면 무조건 0보다 크다 나올 거라고. 또 뭐 q보다 큰 거 2라고 하자. 그러면은 f2를 대입하면 이 항상 0보다 클 거라는 거지. 알겠어? 자, 근데 다시 한번 요 그 개념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 fx가 이렇게 인수가 됐지. 즉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야. a에 x-p, x-q 이것이 0보다 크다고 바뀔 거라고. 이것의 해가 결국엔 뭐가 나왔어? x가 p보다 작고 x가 q보다 크다가 나왔지. 됐어?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 배웠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 2차 방식의 해를 구하는 게 중요한데, 이 2차 방식의 해를 구할 때 이렇게 함수 그래프에서
y 값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0보다 작다 해를 구하라고 했어. 그 얘기는 y 값이 0보다 작은 범위를 찾으라는 거지. 그럼 어느 부분이야? 바로 이 부분이 되겠지. 이 부분에 해당하는 x 값이 정답이니까 이것에는 p와 q 사이가 되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3번, 4번 등호 있으면 그냥 등호 붙여주면 되겠고. 됐어?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해 보자고. 그래서 공간이 좀 부족해서 좀 지울게. 지금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fx랑 gx랑 같다고 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이때 이 두 식에다가 y를 붙여서 y는 fx랑 y는 gx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면 그것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지. 기억나? 이게 부등식에서 성립하는 거야. 자, 근데 부등식에서 어떻게 해석하냐? 자,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fx가 gx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등식의 해를 구하려고 하면 똑같이 y 붙여 y는 fx랑 그리는데 이 y는 fx가 y는 gx보다 위에 그려지는 x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방정식 가지고 함수 푸는 거 별표 5개, 부등식 가지고 함수를 푸는 거 요거 별표 3개. 둘 다 중요한데 그래서 시험에는 방정식 좀 더 많이 나오긴 해. 어쨌든 하지만 둘이 되게 유사한 부분이 많지. 둘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이 부등식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라고 해놓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둘 다 y를 붙이라고 했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가 0에다 y 붙이면 y는 0이 되겠지. 근데 이 y는 0은 다른 말로 뭐야? x축이지. 그래프 그렸을 때 이것보다 위에 그려지는 x값의 범위를 찾으면 된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 부분이 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p보다 작고 q보다 크다라고 했던 거 아까 이 해석 그대로 성립이 되는 거지. 즉 이 해석 방법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 잠깐만 미리 풀어보고 다시 또 앞으로 돌아볼게. 자, 133페이지로 가보자. 쭉 넘겨가봐. 자, 거기 개념을 보면 자, 아까 앞에서 외웠던 게 그대로 나와 있지. 자, x에 대한 부등식 fx가 gx보다 크다 해를 구할 땐 어떻게 한다? 함수는 fx 그래프가 함수 y는 gx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x값의 범위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됐어? 근데 만약 gx가 0이라고 하면 부등식이 이렇게 바뀔 것이고 근데 0은 x축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때는
fx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x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앞에서 배웠던 내용 둘 다 지금 개념적으로 다시 나와 있지.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예제 하나만 풀어보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자. 자, 255번에 3번에 1번. fx가 gx보다 크다 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fx가 gx보다 위에 그려지는 부분은 바로 이 초록색 범위지. 이 초록색 범위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는 b보단 크고 b보단 작고 d보단 크다가 되겠지. 그래서 x가 b보다 작고 d보단 크다가 답이 되는 거지. 자, 이번엔 gx가 fx보다 크다에 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gx가 fx보다 위에 그려지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지. 그래서 b하고 c 사이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부등식을 풀 수 있다는 거야. 다시 아까 처음 배우던 그곳으로 페이지를 넘겨보자. 123페이지. 자, 고등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을 이야기해라. 그럼 이 부분이야. 두 가지. 자, 보면 이 두 개인데 고등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 핵심 주제라고 볼 수도 있고, 즉 우리가 이 중학교 때부터 쭉 배워왔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 즉 방정식과 부등식을 이 고등학교 때는 뭘로 풀고 싶은 거야? 함수로 풀고 싶다는 거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 부등식을 함수로 풀 수 있다. 요게 정말 고등학교에서 고등수학에서 너네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중요한 개념인 거야. 됐어? 어쨌든 방정식은 앞에 연습 많이 했고 이제 부등식, 즉 이쪽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이제 어떤 걸 연습할 거냐, fx가 gx보다 크다는 부등식 해를 구할 땐 fx가 gx보다 위에 그려지는 그러한 x값의 범위를 찾겠다. 자, 그 다음 거 넘어가 보자. 226번. 다음 2차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했어. 원래는 부등식을 풀어라고 했으면 그래프 그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차 함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이 두 점에서 만날 것이고, 그러면 0되는 x값 찾아보면 마이너스 7하고 플러스 2가 되겠지. 근데 x축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문제 요구하는 정답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빼기 7하고 2 사이다. 이렇게 풀어지는 게 정석인데, 이 판별식 0보다 클 경우에 항상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면 우리 고백골로 표현됐을 때 부호조사했던 거 있지? 거기서 외운 공식 있잖아. 그 공식을 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0보다 작다면은 뭐야? 그 사이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빼기 7하고 이 사이가 답이다. 이렇게 공식 써서 풀겠다라는 거지. 자, 2번. 이제는 그래프 그리지 말고 공식 써서 풀자고. 얘는 인수분해 보니까 x에 x 빼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으니까 x는 0보단 x는 0보단 작거나 같고 또는 4보단 크거나 같아야겠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지. 조심할 점. 최고차이 음수일 때는 공식을 못 써. 그래서 이렇게 7번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를 곱해.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인수분해 x 플러스 3 x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 그럼 공식 쓰니까 빼기 3부터 2 사이다가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개념 체크. a가 0보다 클 때, 그때 0보다 크다의 해는 p보단 작고 q보단 크다가 되겠고, 이때는 p하고 q 사이다가 되겠고, 등호 있으면 위에 거에다 등호 없혀주면 되겠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지. 자,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그냥 공식처럼 풀어주면 되는데, 판별식이 0일 경우에 무조건 그래프를 그린 다음 해석하는 게 좋아. 그래서 여기 1, 2, 3, 4번 외우는 게 쉽지는 않아. 그래서 굳이 외우지 말고 그래프 그려서 해보자. 자, 228번 다음 2차 분식을 풀어라라고 했어.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라고.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얘는 판별식이 0이 나오지.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에 이렇게 접할 거란 말이야. 자, 그 상태에서 해석하면 되지.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으라는 거지. 즉 위에 그려지거나 아니면 겹치는 부분을 그리라는 건데, 그 얘기는 뭐야? 전부 다를 듯 하겠지. 그래서 다 확립하는 거야. 즉 모든 실수가 답이 되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2번 또 그래프 그려보자고. y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판별식 0이니까 x축에 접한 그림이 되겠고, 이번에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걸 찾으라는 거지. 근데 지금 x축 아래에 있는 부분 있어 없어? 전혀 없지.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외우는 거는 어려워. 이걸 다 어떻게 공식을 외워. 그냥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거야. 해석이 중요하다. 그래프. 자, 3번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역시 판별식 0이니까 x축이 접하겠지. 이번엔 0보다 큰 부분,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찾으라는 거지. 그럼 이 부분 위에 있고 이 부분도 위에 있겠지. 단 여기는 위에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구멍도로 뚫어놔야겠지. 그때 x 값이 얼마야? 바로 1이, 마이너스 1이지. 즉 이 경우엔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일 때는 0보다 크지 않아. 위에 있지 않아. 알겠어? 그럼 빼줘야 되는 거지. 자, 9번. 얘는 식이 좀 정리가 필요해. 그래서 전개해보자고. 빼기 4x제곱 더하기 12x가 9 이상이다. 넘겨주면 4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y는 뭐 약분한 다음 해도 되고,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를 그냥 그려본다고 치면 얘는 판별식 0이니까 이렇게 x축에 접하게 되겠지. 근데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걸 찾으라고 했어. 그럼 아래에 있는 건 없는데 같은 건 딱 하나 있지. 그때 x값은 여기 2x 빼기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3이 되겠지. 됐어? 응. 그래서 얘는 해가 2분의 3이 나오는 거야.
부등식을 풀었는데 이렇게 딱 한 개만 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알겠어? 개념 체크 229번. 여기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래프로 푼다. 즉 함수로 문제를 푼다가 훨씬 더 중요한 핵심 개념이 되는 거지. 자, 이번엔 판별식이 음수일 때도 구하래. 역시 이런 공식 못 외워. 그냥 그래프. 알겠어? 그래서 여기도 그래프로 풀자. 자, 문제 해볼게. 230번. 다음 2차 분식을 풀어라 라고 했어. 그러면 y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얘는 판별식이 음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x축 위에 허공에 떠있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근데 그 그래프 중에서 0보다 큰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x축보다 위에 있는 걸 그리라고 했으니까 뭐야? 다 위에 있지?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가 되겠다라는 거지. 자, 3번 역시 그래프 그려야겠지. y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판별식 음수니까 x축 위에 떠있는 그림이 되겠고, 근데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걸 찾으라고 했지. 아래에 있는 거 없고 같은 것도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지. 자, 8번. 이렇게 최고차항이 음수일 경우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풀라고 했지. 자, 이렇게 푸는 건 이제 알겠으니까 한번 이번 응용을 해서 이대로 음수일 때도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우리는 y는 빼기 x제곱 더하기 4x 빼기 5라는 그래프를 그려야겠지.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거고 얘도 판별식 쓰면 0보다 작으니까 x축각은 안 만나.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됐어? 근데 그 중에서 x축보다 아래에 있던가 같은 걸 찾으라는 거지. 그럼 이게 다 아래에 있고 그치. 그러면 얘는 해가 모든 실수다 라고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다라는 거지. 됐어? 개념 체크 231번. 이런 거 외우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라? 역시 그래프 그려라. 그래프 그려서 해석해라. 위에 그려져 있다, 아래에 그려져 있다. 개념적으로 풀어라는 거지. 알겠어? 자, 이번엔 2차 부등식의 작성. 해가 알파, 베타 사이고 2차 함계수가 1인 2차 부등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해석해 보자고. 자, 일단 해를 이렇게 갖는 2차 부등식을 가지려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돼야겠지. x축과 알파, 베타에서 만나야겠고.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a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고 식을 쓸 수 있겠지. 됐어? 그 중에 아래 범위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0보다 작다라고 부등식을 세워야 정답이 되겠지.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a 대신에 1을 대입한 거지. 그래서 이 a인 것보다는 역시 얘도 1인 것보다는 a 때를 외워놓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겠지. 그리고 이때 이 식을 전개해 보면 이렇게 쓰여지겠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어. 이번엔 해가 x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면 그리고 참고로 a는 양수일 때 이야기야. 음수일 때는 이 공식이 성립하지 않겠지. 그래프도 바뀔 거고.
자, 가로 2번. 해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클 때 2차 방식 구하라고 했어. 그럼 반대로 이렇게 부동호 반대 바꿔주고 나머지 똑같이 해주면 되겠지. 자, 문제를 풀면서 또 연습해보자. 232번. 다음과 같은 해를 갖는 2차 함계수가 1인 2차 분수를 구하라고 했어. 이렇게 최고차 함계수 1일 때는 그냥 공수처럼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전개해 보니까 이렇게 답이 되겠다. 자, 이번 6번. 그냥 공식처럼 풀면 돼. x 빼기 4, x 빼기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해주면 이 해 나오겠지. 자, 233번. 이런 해를 갖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분수를 구해라. 그러면 x 빼기 2, x 빼기 8이 0보다 작다. 그래서 이거 전개해주면 a값, b값 나오겠지. 됐어? 자, 근데 이 233번은 조금 더 배워볼 게 있어. 뭐냐 하면 결국에는 2차 방식은 항상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거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알파와 베타라는 이러한 부등식의 범위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결국엔 이 알파랑 베타라는 값은 결국엔 요 첫 번째 해당하는 식이 0이 될 때의 근이 되겠지. 즉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2번 가지고 한번 해볼게. 얘를 보자마자 그래? 그러면 x제곱 빼기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두 근이 빼기 1하고 2겠네?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는 얘를 전개해서 보는 거지.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전개해 보면 이렇게 돼서 a가 마이너스 10이고 b는 16이다 이렇게 구했던 건데 가로 2번 위에 것좀 푸는 게 아니라 근각에서 관계 이용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다. 두근의 곱은 b다. 이렇게 해서 b 값이 마이너스 2고 a 값은 빼기 1이 되겠다. 이렇게 풀겠다는가 핵심인 거지. 그래서 233번에서 우리가 이 개념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 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 사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의 해가 알파와 베타 사이이면 우리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근이 알파와 베타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겠다라는 거야. 이 개념 한번 꼭 알아둬라. 자, 다음 넘어가 볼게. 개념 체크 234는 앞에서 배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해. 굳이 채우지 말자. 자, 이번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2차 공식을 이제 공식처럼 외우라는 건데 뜬금없이 공식이 뿅 하고 나왔지. 자, 131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온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있거든. 그래서 자, 또 131페이지 한번 먼저 가보자.
자, 141페이지 폈어. 자, 그동안 배웠던 모든 개념들이 총정리가 돼 있지. 자, 이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y는 0, x축을 연립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 D가 0보다 크면 x축과 교점이 2개인 2차함수 그래프고 D가 0이면 교점이 1개인 그래프, D가 음수면 교점이 없는 그래프다라는 거 우리 이미 배워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 그 상태에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할 때는 이 경우에는 0보다 큰 부분이 여기지. 그래서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가 되겠고, d가 0일 경우엔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겠고, d가 음수일 경우엔 모든 실수가 되겠지. 나머지 것들 다 그래프 보고 해석하면 왜 그런 해가 되는지 다 알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앞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중에 해가 못 질 수 있는 게 이거하고 이거 있지. 요거를 외우자는 거야. 즉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의 해가 모든 실수인 거는 d가 음수일 때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같다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건 d가 0일 때와 0보다 작을 때인 거지. 즉 얘는 다시 얘기해보면 d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이 공식 중요하니까 한번 손으로 써보자.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의 해가 모든 실수이려면 판별식이 음수가 되겠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외우기 쉬운 게 여기 등호 붙으니까 여기 등호 붙여주면 되겠고, 위엔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 안 붙여주면 되겠다라고 외우면 되겠고, 결국에는 이 개념은 너무너무 또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내신에 정말 잘 나와. 수능에 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네, 이 공식은 지금 a가 양수일 때 이야기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자. 127페이지. 이제 이 말들이 왜 이렇게 공식처럼 나오는지 알 수 있겠지.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는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겠대. 즉, 이것의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거지. 그러기 위해선 a는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다라는 거야.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거. 이제 당연한 내용이지. 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에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a는 0보다 크고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작아야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 2번만 외우면 돼. 3번, 4번은 a가 음수일 때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 3번, 4번은 이해가 쉬운 사람들은 이 3번, 4번도 외우고, 잘 이해가 어려운 사람은 3번, 4번은 굳이 외우진 마. 오케이? 방법이 있거든. 하지만 이해했다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하겠고 x축은 이렇게 생기겠지. 그러면 0보다 작다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고 싶으면 항상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여기는 판별식이 음수가 되어서 교점이 안 생겨야겠다는 거지. 알겠어?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건데 3번, 4번은 음수일 때에 대한 내용으로서 일단 1, 2번을 꼭 알아야겠고 3, 4번도 알면 좋겠지만 일단 아직 어렵다 싶은 사람은 넘어가자고.
235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어. 일단 0보다 크다라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되고 싶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아래를 볼록한 상태에 이런 그래프가 돼야겠다는 거지. 즉 k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겠고,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겠지. 그래서 정답은 빼기 1부터 1 사이가 답이 되겠지. 자, 근데 주의점. 지금 이 문제에서 2차 분식을 하지 않고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지. 그러면 k 플러스 1이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엔 2차 분식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 그럼 2차 분식 아니면 이런 판별식은 의미가 없어지겠지. 그래서 그 경우에 다시 풀어야 돼. 요거 아주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중요하고 좀 실수 많아. 이 부분 잘 어려워.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1번만 풀고 끝. 꼭 해야 된다는 거. 그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땐, 미지수일 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 최고차항 계수가 미지수인 다항식은 0이 되지 않을까? 꼭 확인해 봐야겠다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기억해놓자. 알겠지? 어쨌든 k가 마이너스 1이면 대입해보니까 2가 0보다 크다가 나왔지. 이것도 성립하니까 추가시켜줘야겠지. 그래서 여기 빼기 1엔 등호가 붙게 된 거야. 알겠어? 자, 3번. 이렇게 음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곱해주면 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로 풀어주면 끝. 자, 이 6번이 좀 골치 아픈 건데 얘는 마이너스 곱한다고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음수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 자, 어떤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가 되고 싶대. 즉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아래 그려지고 싶대. 그러기 위해선 위로 볼록한 그래프밖에 없겠지. 즉 k가 음수여야겠다는 거야.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겠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판별식 써보면 4 마이너스 ac 이것이 음수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k 빼기 4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k는 빼기 1보다 작고 4보다 크다. 근데 0보다 작은 범위에서 풀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요것이 되겠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처음 공부한 사람은 몰라도 돼. 나중에 2번, 3번 할 때 그때 익히면 되니까 일단은 양수인 거 먼저 열심히 익히라고. 그리고 이렇게 차라리 이런 거 최고차항 계수가 미지수일 때 이거 0 되는 거 그런 거 체크하는 거 더 연습하라고. 알겠어? 6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니까 너무 조바심 갖지 않아도 돼. 모르면 그냥 질문해. a가 0이 아닐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2차 분식 성립하려면 a 0보다 크고 판별 0보다 작고 a 0보다 크고 판별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다. 이렇게 1, 2번만 기억해라. 자, 이번엔 56번 개념에 대한 응용이야, 응용.
그래서 이번 해가 존재하지 않고 싶대.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보다 위에 있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려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되던가 아니면 이런 그래프가 돼야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a는 음수여야겠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다라는 거지. 됐어? 그게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외울 수는 없어.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자, 이 57번 유형 얘는 다 그래프를 일일이 그려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너네가 해보고 모르겠으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야. 처음 2차 함수를 공부한 사람은 굳이 여기까지 잘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일단 이 함수로 해석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은 한번 해보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 부분은 그냥 과감하게 나중에 풀자 하고 빈칸으로 비워놓자는 거지. 알겠어? 자, 그래도 한 문 정도 풀어보자. 237번. 다음을 만족하는 부등식이 존재하지 않고 싶대. 일단 최고차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되겠고 x축보다 아래 있는 부분이 없고 싶대. 그러면 이렇게 붙어도 아래 있는 부분은 안 생기겠고 떨어져 있어도 아래 있는 부분은 안 생기겠지. 즉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다는 거지. 그래서 4하고 16 사이가 되겠다. 이렇게 답이 그려지는 거야. 연립 2차 부등식. 그냥 연립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건데 그때 fx, gx가 그냥 2차식일 때 우리가 연립 2차 부등식을 하겠다는 거야. 핵심은 결국 fx랑 gx 각각 풀어서 공통 부분 잡아주면 되겠지. 그리고 연립 부등식이 이렇게 세 개가 한꺼번에 있을 때는 이거 두 개, 왼쪽 거 두 개 한번 풀고 또 오른쪽 거 두 개 한번 풀어서 역시 공통 부분 구해주면 되는 거지. 239번 풀어보자. 다음 2차 방식을 풀어라고 했어. 자, 위에 거 풀어주면 x가 빼기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고 아래 거는 인수분해 보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빼기 5하고 1 사이가 되겠지. 그러면 수직선 위에다가 두 개의 해를 표현해 보면 이 눈금 간격은 중요하지 않아. 크기 순서만 잘 지켜주면 돼. 이렇게 빼기 5가 제일 작으니까 빼기 5부터 빼기 3, 1을 쓰는 거야. 빼기 5하고 1 사이다. 또 빼기 3보단 크다. 그럼 여기 공통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빼기 3보단 크고 1보단 작다가 답이 되는 거야. 242번. 다음 2차 분식을 풀어라. 자, 위에 거 먼저 풀어주면 답이 1보단 작고 2보단 크다 나오겠고 또 아래 거 풀어주면 답이 빼기 2하고 3 사이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렇게 구한 두 개의 답을 공통부분 잡아줘야겠지. 그래서 빼기 2와 3 사이다. 또 1하고 2 사이다. 바깥쪽이다. 이렇게 해주면 공통부분이 여기랑 여기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빼기 2하고 1 사이, 또 2하고 3 사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번엔 부등식이 3개가 이렇게 붙어있을 경우엔 왼쪽 부등식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등식 한번 풀어주면 되겠다. 자, 왼쪽 거 풀어주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고 오른쪽 거 풀어주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얘는 1보단 작거나 같고 2보단 크다가 되겠고 얘는 1과 2 사이가 되겠지. 아이고 이거 실수했네.
지워지니까 이렇게 되겠고 0하고 3, 4가 되겠지.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크기 순서대로 적어줘야겠지. 그리고선 0과 3 사이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1보단 작다 2보단 크다 체크해주고 나면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이니까 0하고 1 사이 그리고 2하고 3 사이다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되는 거. 개념 체크 243번 연립부등식의 해는 공통 부분을 찾는 것이고 이렇게 세 개가 합쳐져 있으면 왼쪽 거 한번 풀고 또 오른쪽 거 한번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자, 연립 2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 맨날 똑같지. 구하고자 하는 거 미지수 넣고 주어진 조건 맞게끔 식 세워서 구한 해가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거. 자, 너네가 해보고 안 되는 건 과외 선생님한테 질문해보자.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2차 부등식의 해의 관계. 자, 아까 기능 정리 다 했었지? 바로 문제 풀이 넘어가 볼게. 249번 그림과 같은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1번 x 더하기 1 x 빼기 2가 0이 되는 x값을 구하라. 바로 여기랑 여기지. 그래서 빼기 1하고 2가 되겠다. 2번 0보다 큰 범위 구하라고 했어. 그 얘기는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지. 그래서 1보단 작고 2보단 크다가 되겠다. 3번 x축보다 아래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지. 그래서 빼기 1하고 2 사이가 답이 되겠다라는 거. 253번 계속 선생님이 했던 내용들이지. 그래서 y는 x제곱 빼기 2x 빼기 3 요 그래프 그려보면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개일 것이고 두 점은 빼기 1하고 3이 나오겠다. 그때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빼기 1보다 작고 3보다 큰 범위인 거지. 됐어? 자, 개념 체크 254번. 여기는 너네가 한번 채워보자. 하나씩 해석해보면서 연습해보자고. 자, 61번 개념. 역시 아까 앞에 했었지.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언급해보면, 결국엔 fx가 gx보다 크다 해를 구하면, fx가 gx보다 위에 그려지는 x값의 범위가 되겠다라는 거. 문제 풀어볼게. 255번 fx, g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해를 구하래. 그러면 0보다 크려면 fx, gx가 둘 다 0보다 크던가 아니면 둘 다 0보다 작아야겠지? 먼저 둘보다 0보다 큰 거 찾아보자고. 둘 다 0보다 큰 부분은 일단 fx 0보다 큰 부분은 여기지. 그래서 A하고 C 사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GX 0보다 큰 부분은 여기지. B보단 작고 D보단 큰 부분이지. 네, 이 두 개는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겠지. 수직선 그려보자. ABCD를 순서대로 크기 순서 적어주고 일단 A와 C 사이다.
체크. B보단 작고 D보단 크다. 체크. 겹치는 부분 어디야? 여기지. 그래서 A하고 B 사이가 답이 되는 거지. 이거를 그래프 상에서 찾아보면 지금 녹색 부분 겹치는 부분이 바로 A부터 B까지지. 그치? 그리고 또 겹치는 부분이 없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도 이 그래프를 보고 찾기가 쉽지가 않아. 이 겹치는 부분이 이게 두 개 다 겹치는 부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찾을 수는 있지만 헷갈리니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적어주고 찾는 걸 조금 더 추천하는 바냐. 자, 2번 또 해보자고. 이번엔 fx 0보다 작고 gx 0보다 작은 범위 구해야겠지. 둘 다 0보다 작은 범위는 fx는 2범위가 되겠지. 그래서 x가 a보다 작고 c보다 큰 범위가 되겠고, 그리고 gx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지. b하고 d 사이가 되겠지. 걔를 수직선에서 그려보면 A, B, C, D 적어주고 A보단 작고 C보단 크다. 그리고 B하고 D 사이다. 겹치는 부분 여기지. 그래서 C하고 D 사이가 답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풀었지. 경우를 나눠서 풀 때는 두 개는 합쳐줘야겠지. 그래서 A와 B 사이 또는 C하고 D 사이가 정답이 되는 거야. 자, 4번에 1번 연립부등식이지. 하나씩 풀어주라고. 먼저 이거 먼저 풀어보자. gx 0보다 큰 부분은 바로 여기지. 그래서 a하고 f 사이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gx보다 fx가 큰 부분 찾으라는 거지. 거기는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지. 즉 b보단 작고 2보단 큰 범위가 되겠지.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찾아보면 크기 순서대로 그냥 적으면 되는 거고, A, B, E, F. A하고 F 사이다. B보단 작고 E보단 크다. 겹치는 부분 여기지. 그래서 A하고 B 사이 또는 E하고 F 사이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알겠어? 자, 256번. 256번은 요 항상이란 말을 지워야 돼. 요거는 맞지가 않아. 지우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2차 함수 y는 fx 그래프가 2차 함수 y는 gx 그래프다. 아래쪽에 있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아래쪽에 있으려면 부등식으로 표현했을 때 작다라고 표현이 돼야겠지. 그래서 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고 정답이 이렇게 나오겠다. 계산은 너네가 해보면 되겠지. 257번. 여기에 있는 항상이란 말이 맞는 거거든. 그래서 아까 앞에 거는 항상 지우라고 한 거야. 자, 이 문제 다시 풀어볼게. 2차 함수 그래프가 주어진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위쪽에 있으니까
부등식을 표현했을 때 크다라는 부등식을 만들겠지. 근데 항상 위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겠다는 거야. 즉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K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항상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해석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앞에 건 항상을 내가 지우라고 했던 거야. 개념 체크 258번. 2번이 중요하다고 했지. 1번 중요하지만 fx가 gx보다 크다의 해는 fx가 gx보다 위에 그려지는 x값의 범위를 뜻한다. 꼭 기억해야겠지. 62번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조건을 구하라고 했지. 자, 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지. 특히 우리는 뭐만 기억해라? 1, 2번만 기억해라. 자, 문제풀이 넘어가 보자. 259번 다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고 싶대. 그러려면 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지. 그래서 쭉 풀어주면 답이 나오겠지.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 자, 이번엔 다음 2차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고 싶대. 그러면 0보다 작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고 싶으니까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보다 작은 게 아닐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거거든, 이제. 그래서 이거 성립하려면 판별식 0보다 어야겠어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래서 1 빼기 k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k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되겠지. 자, 261번 개념 체크. 여기를 이제 너네가 한번 채워보자.